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18대 임금 현종 이름은 이연입니다. 그는 효종의 장남으로 태어나 1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현종의 제2기간 15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당쟁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예속 논쟁이 두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법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 서인과 남임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현종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극심한 당쟁의 시대를 15년간 버텨냈습니다. 그의 시대는 조선 후기 당쟁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1659년 5월 효종이 급서했습니다. 향년 41세, 제위 10년이었습니다. 효종은 침을 맞다가 악화되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효종의 장남 이연은 2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현종입니다. 젊은 왕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슬픔을 감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장남은 소현세자였으나 1645년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따라서 효종의 어머니인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와 효종의 관계는 적서관계였습니다. 조대비는 효종에게는 계모였고 현종에게는 할머니였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예속 논쟁의 핵심이 됩니다. 효종이 승하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몇 년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기념복을 주장했습니다. 효종이 차남이므로 예법상 어머니는 차남을 위해 1년만 상복을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유, 허목 등 남인은 3년복을 주장했습니다. 효종은 비록 차남이었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왕의 어머니로서 3년상을 입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법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조판서는 서인의 이경석이었고 대신들의 다수는 서인이었습니다. 현종은 결국 서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조대비는 1년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인의 승리였습니다. 송시열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고 남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현종은 즉위 초부터 당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종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즉위 초부터 예속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는 왕위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대신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송시열은 조선의 주자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셋째, 현종 자신이 유약한 성격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종 시대의 당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인사, 정책, 예법 등 모든 문제에서 대립했습니다. 현종은 이 대립을 조정해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인은 송시열, 송중길, 이유태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남인은 윤유, 허목, 윤선도 등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조정에서 날마다 논쟁을 벌였습니다. 현종은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효종의 북벌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청나라는 더욱 강성해졌고 조선은 여전히 청의 책봉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현종은 명분상 북벌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줄타기였습니다. 1674년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조대비의 상복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를 위한 상복의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서인의 송시열은 기념복인 1년을 주장했습니다. 효종이 차남이었으므로 그의 부인인 인선왕후를 위해서도 1년만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인의 허목 윤유는 대공복인 9개월을 주장했습니다. 예법상 복잡한 논리를 펼쳤는데 핵심은 송시열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논쟁은 15년 전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남인은 송시열이 1차 예송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공격했습니다. 송시열과 서인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수많은 상소문을 올렸고 논쟁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조정은 예법 논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인의 논리가 예법상 더 정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현종은 15년간 서인 일당 독재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결국 남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조대비는 대공복인 9개월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송시열이 1차 예송에서 예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탄핵했습니다. 현종은 송시열을 삭탈관작하고 귀양 보냈습니다. 이로써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정권 교체였습니다. 허목이 우의정이 되고 남인이 조정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남인의 집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차 예송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후인 1674년 9월 17일 현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3세였습니다. 현종의 죽음은 매우 갑작스러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불분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송 논쟁의 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종은 제2 15년 동안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당쟁으로 점철되었고 왕권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종 시대는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송 논쟁은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관계, 예법과 정치의 관계, 당쟁의 본질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종이 죽자 그의 아들 숙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숙종은 아버지와는 매우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며 환국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현종의 약한 왕권이 숙종의 강력한 왕권으로 이어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예송 논쟁은 겉으로는 예법 논쟁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서인은 종법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대부의 권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왕도 가문의 일원이며 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권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인은 왕권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은 특별한 존재이며 예법도 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권을 강화하는 논리였습니다. 현종 시대는 왕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현종은 두 차례의 예송 논쟁에서 신하들의 논쟁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논쟁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현종이 명확한 입장이 없었거나 아니면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종 시대의 당쟁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신하들은 국가 대사보다 당파의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인사는 능력보다 당색에 따라 이루어졌고 정책은 당파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폐해는 조선 후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예송 논쟁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현종 시대의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없었고 농업 생산도 꾸준했습니다. 그러나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관리 임명이 당색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당쟁에 휘말린 관리들이 유배를 하거나 파직되면서 행정의 연속성이 깨졌습니다. 현종 시대는 문화적으로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주자학을 더욱 깊이 연구했습니다. 윤유를 중심으로 한 남인은 양명학 등 새로운 사상을 탐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시학의 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세치용을 강조하는 학풍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의 아버지 효종은 강력한 북벌론을 주장한 왕이었습니다. 병자원의 치욕을 씻고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것이 그의 평생 목표였습니다. 어머니 인선왕후 장씨는 조정에서 존경받는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학문을 사랑했고 예법에 밝았다고 전합니다. 현종은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는 효종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종의 왕비는 영성왕후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청풍보원군 김우명의 딸로 현종이 세자 시절인 1651년에 간택되어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영성왕후는 현종보다 1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2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왕비는 현종이 죽은 후에도 9년을 더 살며 손자인 경종을
보살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현종과 명성황후의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현종은 왕비를 존중했고 왕비는 현명하게 내명부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현종과 명성황후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현종의 아들 숙종은 장남이자 훗날의 19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현종에게는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1673년 두 딸이 같은 해에 연이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명성공주와 명예공주가 모두 10대 초반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 일은 현종에게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현종실록에 현종이 하늘이 나를 이처럼 가혹하게 대하는가라고 탄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종은 후사 문제에서는 다행이었습니다. 적장자인 숙종이 있었고 숙종은 건강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타난 현종의 성격은 신중하여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종은 경서를 즐겨 읽었고 특히 대학과 중용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하들과 경연징리안을 자주 열었습니다. 현종은 효자로 유명했으며 아버지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극진히 장례를 치렀고 어머니 인선왕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현종은 화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잘못해도 크게 질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종실록에는 종종 현종이 몸이 불편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제2 후반기로 갈수록 건강 악화 기록이 많아집니다. 예속 논쟁의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종은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도 이는 매우 이른 나이였습니다. 현종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새벽 이상 후 간단한 조회를 하고 오전에는 유교, 경전을 공부합니다. 낮에는 신하를 접견하고 오후에는 문서를 검토합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갖고 독서를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현종은 특별한 취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냥이나 무예보다는 독서와 학문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종의 가장 큰 업적은 15년간 안정적으로 통치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의 제2 기간 동안 큰 난리나 반란은 없었습니다. 당쟁이 심했지만 국정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조세는 거쳤고 행정은 작동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현종 시대에는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현종 1년 1660년 숙종대전을 개정하여 군사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환곡 제도를 보완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과 향교의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정기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현종 시대의 대외 관계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현종은 청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고 조공 무역을 유지했습니다. 후벌로는 명분상 유지되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현종은 현실주의적 외교를 펼쳤습니다. 일본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스시마번과의 교역이 지속되었고 문화교류도 이어졌습니다. 현종은 지방행정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방 수령의 임기와 평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탐관오리를 적발하고 처벌했습니다. 환곡의 부정을 단속했습니다. 현종 8년 1667년에는 전국적인 행정감찰을 실시하여 부패한 관리들을 대거 처벌했습니다. 현종 시대에는 여러 중요한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현종실록 현종의 치세를 기록한 실록입니다. 총 22권, 22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속 논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국조보감이 현종 13년 1672년 완성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사서입니다. 동국여지 승람 이현종 시대에 보완되었습니다. 현종 시대는 예학이 크게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을 통해 조선의 예학은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송시열, 윤유, 허목 등이 각각 예학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송시열이 주자대전차에 윤유 동래통고, 허목 미수기현 이들의 저술은 후대 유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종 5년 1664년 창경궁을 대대적으로 보수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정각들을 복원했습니다. 효종을 종묘에 모시면서 종묘를 확장하고 정비했습니다. 현종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서원이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특히 송시열과 관련된 서원들이 여러 세워졌습니다. 관상감에서 계속 천문 관측을 했습니다. 현종 때 질병과 역병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근은 필연적으로 질병을 동반합니다.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전염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는 농사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역인 소 전염병이 돌아 전국의 소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력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연병의 확산으로 굶주린 유랑민들이 한양으로 몰려들면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시신이 길거리에 즐비하여 치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현종 자신도 안질, 피부병, 종기 등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와 더불어 허약한 체질은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종의 가족사에는 조선 왕조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왕이란 점입니다. 현종의 정비인 영성왕후는 성격이 매우 강하고 괄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지능이 높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으나 질투심 또한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이나 야사에 따르면 현종은 왕비의 기세에 눌려 후궁을 들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종 말년 홍수의 변 당시 왕비가 편전 뒤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국정에 개입하려 했던 일화는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현종의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리더십의 어려움입니다. 강력한 이해 집단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명분과 실리의 충돌입니다. 예송 논쟁은 예법이라는 명분과 권력이라는 실리가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정치적 타협의 필요성입니다. 현종은 타협하려 했지만 당시 정치 구조는 타협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과연 실패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왕이었을까요? 역사는 성공한 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한 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종이 남긴 유산은 화려한 궁궐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 현실의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데서 옵니다. 현종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지만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종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 다음은 현종의 아들 숙종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